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되게 비싼 돈을 주고 고기를 막 절반 가까이 잘라내서 버리잖아요. 네, 그 드라이에이징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레스토랑 입구에 그 거대한 숙성고를 딱 차려놓고 말이죠. 겉이 막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곰팡이가 핀 고기를 전시해 두면 우리는 저게 미식의 최고봉이지 하면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각적인 퍼포먼스가 엄청나니까요. 반면에 마트 냉장고에 비닐로 덩그러니 쌓여있는 고기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냥 흔하고 평범한 보관용이라고 얕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보려고 합니다. 늘 배움을 즐기시고 호기심 가득하신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고기 숙성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그리고 경제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미식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그 화려한 드라이에이징의 이면에는 되게 치명적인 과학적, 경제적 한계가 숨어 있거든요. 오, 한계가 있다고요? 네, 반대로 우리가 그저 고기를 비닐에 싸서 보관하는 저렴한 방식이라고 오해했던 웨데이징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온도 변화를 극도로 통제한 정온 웨데이징이 어떻게 외식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비싼 돈 치르고 심지어 고기 절반을 버려가면서 얻는 그 꼬릿한 향이 과연 정답일까? 이 도발적인 의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숙성의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고기의 가장 큰 적이 뭔지부터 아셔야 하거든요. 고기의 가장 큰 적이요? 글쎄요, 세균인가요? 세균도 맞지만 바로 공기 중의 산소입니다. 고기가 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바람을 맞는 드라이에이징의 제일 큰 취약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 산소랑 닿는 게 안 좋은 거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우나 흑돼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근내 지방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쵸, 그쵸. 입에서 살살 녹는 그 기름 맛이 핵심이죠. 근데 이 지방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딱 닿는 순간부터 서서히 부패에 가까운 산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기름이 산소랑 만나서 상해버리는 현상, 지방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드라이에이징 고기 먹을 때 겉면을 엄청 두껍게 잘라내서 버리잖아요. 그게 단순히 겉이 말라서 딱딱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네요. 정확합니다. 산소랑 만나서 산화되면서 아주 불쾌한 쩐내가 배어버린 지방층을 아예 도려내는 과정인 거죠. 먹기 힘들 정도로 강한 산패퀴가 겉면에 집중적으로 쌓이거든요. 와, 쩐내를 잘라내는 거였다니. 근데 고기를 진공 파우치에 넣는 웻 에이징은 이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럼요. 웻 에이징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포장지 안에 공기를 완전히 쫙 빼내서 산소를 없애버리니까 지방이 산화될 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오, 애초에 산소가 없으니까 상할 일도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진공 상태에서는 30일, 길게는 막 60일을 둬도 지방 산패가 안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고기를 딱 꺼내서 구우면 쩐내 대신에 한우 본연의 아주 맑고 깨끗한 고소함이 팡 터져 나오는 거죠. 야, 그렇다면 진공 파우치라는 게 그냥 단순한 비닐봉지가 아니었네요. 고기를 산화라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약간 우주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 우주복.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고기가 처한 환경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셨어요. 하하, 제가 비유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외부 위협이 차단된 그 고요한 우주복 내부에서 사실 엄청나게 역동적인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동적인 변화요? 진공으로 꽉 묶어버리면 고기가 숨을 못 쉬니까 숙성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기 내부에 원래 살고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파인하고 카텝신이라는 일꾼들이 있죠. 아, 산소가 없어도 알아서 일하는 애들이 고기 안에 있다는 거군요. 걔네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아주 정교한 해체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칼파인이라는 효소가 일종의 미세한 가위 역할을 합니다. 가위요?
근육을 싹둑싹둑 자르나요? 네, 고기가 질기다고 느끼는 건 근육 섬유들이 꽉 결합되어 있어서거든요. 칼파인이 이 결합 마디마디를 툭툭 끊어버립니다. 질긴 고기가 씹기 좋게 야들야들해지는 연육작용의 핵심이죠. 와, 고기가 알아서 부드러워지는 거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카텝신은 뭐예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게 카텝신인데요. 얘는 칼파인이 잘라놓은 단백질 조각들을 더 잘게 부숴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직접 맛을 느낄 수 있는 아미노산 단위로 변환시킵니다. 아미노산이면 감칠맛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산화라는 외부 방해물이 없으니까 이 효소들은 오직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감칠맛을 확 끌어올리는 작업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어야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우주복 안에서 효소들이 알아서 연육작용을 하고 맛을 끌어올린다는 이론은 진짜 완벽해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식당에서 웨데이진 고기를 먹고 되게 실망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어떤 부분에서 실망하셨나요? 비닐을 딱 뜯었을 때 핏물이 막 흥건하게 고여있고 구워 먹었을 때 왠지 모를 비릿한 쇠맛, 그 핏물 비린내 같은 게 확 났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청취자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건 웨데이징이라는 원리 자체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숙성에서 제일 중요한 온도 관리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에요. 온도 관리요? 냉장고에 잘 넣어뒀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냉장고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온도를 1도로 맞춰놨다고 해서 냉장고 안이 항상 딱 1도는 아니거든요. 아, 냉각기가 돌았다가 꺼졌다가 하니까요? 네, 맞아요. 모터가 돌면서 차가워졌다가 꺼지면 다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 편차가 계속 발생하죠. 문을 안 열고 놔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파도를 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고기 조직은 대부분 수분이란 말이에요. 주변 온도가 3도 올라가면 고기 근육이 미세하게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수축합니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럼 고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요? 고기 입장에서는 마치 누군가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어짰다가 폈다 하는 것 같은 강압적인 펌핑 작용을 겪는 거예요. 헉, 스펀지를 쥐어짠다고요? 상상만 해도 치명적인데요. 그러면 근육 섬유 안에 얌전히 있어야 할 육즙들이 그 펌핑 때문에 밖으로 막 밀려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을 우리가 드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드립이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 같은 철분 성분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아, 핏물이잖아요, 그거. 네, 진공 파우치 안에 이 핏물이 고여서 오랜 시간 방치되면 고기가 자기 핏물에 푹 절여진 상태로 숙성되는 셈이에요. 기껏 우주복 입혀서 보호해놨더니 온도가 요동치는 바람에 안에서 스스로 육즙 다 토해내고 자기 피에 절어버린 거네요. 맞아요. 그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서 청취자님과 호스트님이 느끼셨던 그 불쾌한 금속성 맛, 피비린내가 고기에 깊게 배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주제인 정온, 그러니까 온도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온 웨데이징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정온 웨데이징이나 워터 에이징 기술의 본질은 온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극도로 묶어두는 데 있습니다. 0.5도요. 와, 거의 안 변하는 거네요. 네, 주변 온도가 심해 바닷속처럼 고요하게 유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펌핑 작용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납니다. 육즙을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 압력이 사라지는 거죠. 오, 쥐어짜는 손길을 아예 차단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온 상태에서 30일 숙성한 고기는 포장을 뜯어보면 흘러나온 드립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핏물이 없으니 비린내도 안 배고 표면은 뽀송뽀송하면서도 찰기가 쫀득하게 돌죠. 핏물이 안 나오니까 고기가 뽀송하다. 온도 통제가 만드는 차이가 진짜 극적이네요. 자, 그럼 피비린내라는 치명적 단점은 극복했다고 쳐보죠. 근데 맛은 어때요? 맛이요? 네, 드라이에이징 특유의 그 블루치즈나 견과류 같은 꼬릿한 펑키함 있잖아요. 그 강렬한 매력을 웨데이징 음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두 숙성법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블루치즈나 견과류 향이 과연 고기가 원래 갖고 있던 순수한 향일까요? 듣고 보니까 소고기 자체가 치즈나 호두는 아니잖아요. 바람 맞으면서 후천적으로 생긴 향이겠죠? 빙고! 그건 고기 겉면에 내려앉은 곰팡이, 효모, 그리고 산화되어가는 지방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제3의 향입니다. 외부 요소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덧입혀진 향기죠.
아, 고기 본연의 맛이 아니라 일종의 화려한 양념을 팍팍 친 요리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와인 안주로는 기가 막히지만 여러 반찬이랑 같이 먹는 우리 식문화에서는 그 곰팡이 향이 오히려 좀 겉돌거나 다른 맛을 가려버리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밥이란 김치에 블루치즈 향 나는 스테이크는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럼 정원 웨데이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군요. 네, 정원 웨데이징의 목표는 외부의 향을 입히는 게 아니라 고기 본연의 맛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퓨어함에 있습니다. 퓨어하며? 아까 그 효소들이 아미노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카텝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을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천연 조미료의 핵심 성분이죠. 진한 감칠맛이 고기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오, 고기 스스로 천연 조미료를 만든다고요? 거기다가 글리신, 알라닌 같은 아미노산도 생기는데 이게 심을 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내거든요. 산패되지 않은 맑은 지방의 고소함까지 합쳐지는 거죠. 야, 외부 향을 빌려오지 않고 스스로 감칠맛, 단맛, 맑은 고소함을 뿜어낸다. 소금만 딱 찍어서 씹었을 때 육즙이 진짜 미쳤겠는데요? 그렇죠. 가장 깨끗하고 깊은 한우 본연의 맛을 원한다면 정원 웨데이징이 완벽한 과학적 정답입니다. 맛에 대한 공유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들 일상과 직결되는 경제성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돈 이야기 중요하죠. 솔직히 기념일날 큰맘 먹고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1인분에 막 15만 원, 20만 원 훌쩍 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의 비밀은 바로 버려지는 고기의 양, 즉 로스율에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 드라이 에이징은 원가 계산할 때마다 진짜 한숨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요? 네, 한 달 동안 바람을 맞추면 수분이 증발해서 고기 무게의 20에서 30%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세상에 수분만 날아가는데 벌써 30%가 깎인다고요? 게다가 손님한테 내놓으려면 곰팡이 피고 딱딱해진 겉면을 칼로 다 도려내야 하잖아요. 이 트리밍 과정에서 또 20에서 30%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아, 계산해보니까 1kg짜리 최고급 고기 사와서 한 달 숙성시켰더니 정작 팔 수 있는 건 400g밖에 안 남는 거네요.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고기가 반토막에 났으니 식당은 손해 안 보려면 당연히 고깃값을 2배, 3배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비쌌군요. 그럼 정원 웹 에이징의 원가는 어떻습니까? 여긴 진짜 경제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공 포장이라 수분 증발 0%, 겉이 안 마르니까 깎아낼 트리밍 부위도 0%죠. 오, 버리는 게 없네요. 그럼 핏물 빠지는 것도 없으니까 드립 손실도 거의 없겠고요. 네, 온도를 통제해서 드립 손실도 1% 미만입니다. 결과적으로 1kg 숙성하면 990g을 그대로 파는 최종 수율 99%가 나오는 거죠. 와, 99%라니 대박이네요. 이건 진짜 미식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엄청난데요. 동네 정육식당 사장님들도 원가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숙성고기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공간 효율성도 엄청나요. 드라이에이징은 고기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해야 해서 널찍하게 띄워놔야 하거든요. 공간 낭비가 심하죠. 반면에 진공 포장은 그냥 차곡차곡 쌓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테트리스 하듯이 냉장고에 꽉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밀폐되어 있으니 위생적이고 해썹 기준에도 완벽하게 부합하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정원 웨테이징에 열광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경제성에 위생, 대중성까지 완벽하네요. 근데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 고기 매니아 분들은 속으로 약간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쉬우실까요? 아니, 수율 좋고 감칠맛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스테이크 딱 썰었을 때 겉면이 바삭하고 약간 꼬릿한 그 너티함이 그립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쏙 빼먹는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건 없나요? 하하, 미식계의 최전선에 있는 셰프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현장에서는 이미 교차 숙성, 일명 하이브리드 에이징이라는 기가 막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원 웨테이징의 안정성을 베이스 캠프로 쓰는 거예요. 1단계로 진공 상태에서 3주에서 4주 동안 푹 웨테이징을 돌립니다. 아, 수분 날아가는 건 막으면서 효소들이 감칠맛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두는 거군요. 맞아요. 맛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갈 때 포장을 딱 뜯고 건조 숙성고에 단 3일에서 7일 정도만 짧게 넣어서 바람을 맞히는 겁니다. 아하, 한 달 내내 썩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겉면만 살짝 말려서 질감이랑 향만 딱 입히고 빼는 거네요. 천재인데요? 네, 지방이 상해서 쩐내가 나기 직전에 딱 겉이 바삭해지고 가벼운 너티함만 묻었을 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은 육즙 꽉 차 있고 겉은 바삭한 궁극의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와, 로스율도 확 줄어들겠어요. 그럼요. 한 달 내내 말리는 거에 비하면 로스율도 5에서 10% 선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훌륭하죠. 부위별로 전력을 다르게 짤 수도 있고요. 부위별로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죠? 안심이나 체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는 웨테이징만 하거나 건조를 하루 이틀만 수치듯 짧게 하는 게 좋고요. 등심은 웨테이징을 4주 이상 길게 해서 지방을 감칠맛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오, 꿀팁이네요. 아, 근데 우둔살처럼 질린 부위를 드라이에이징에 넣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수분 다 날아가서 씹을 수 없는 돌덩이 육포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정온 웨테이징으로 6주 이상 푹 인내심을 갖고 숙성시켜야만 야들야들해집니다. 아, 진짜 오늘 고기 숙성에 대한 탐구 시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정원 웨테이징은 드라이에이징에 못해서 선택하는 2인자, 차선책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우나 한돈처럼 마블링 화려한 고기의 본연의 맛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는 과학적인 최선책인 거죠. 우리 청취자님, 다음번에 마트나 식당에서 진공 포장된 숙성육을 딱 보신다면 이제 그냥 비닐봉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저 고요한 우주복 안에서 지금 효소들이 열심히 칼춤을 추면서 고기를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일상이 훨씬 경이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거든요.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은 보통 혁신이나 최고급이라고 하면 무언가 화려하게 덧붙이거나 눈길을 확 사로잡는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한다고 믿잖아요. 거대한 숙성고의 시각적인 압도감 같은 거요. 그쵸. 무언가를 깎아내고 덜어내는 그 자극적인 과정의 시선을 뺏겨서 그게 마법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진정한 혁신은 그 환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압도적인 질적 향상은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부 변동성을 차단하고 보이지도 않는 단 0.5도의 오차를 묵묵히 통제하면서 본연의 잠재력을 지켜내는 데서 왔죠. 와, 0.5도의 치열한 통제가 결국 본연의 가치를 폭발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님도 일상 속에서 겉보기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그 조용한 정원의 가치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요란한 치장보다 묵묵하게 온도를 지켜내는 통제가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 진짜 여운이 남네요. 거대한 숙성고만이 미식의 정점이라 밀었던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부숴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도 오늘 일상에 숨겨진 그 정원의 환경을 새롭게 발견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